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아침이 상쾌하게 밝았습니다. 상쾌한 정도가 아니고 뜨겁게 밝았습니다. 이제 여름이 와서 그런가요? 이제 아침의 싸늘함도 과거보다는 많이 잦아든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자전거를 탔는데요. 오르막길 오르는데 까만 옷을 입고 탔는데 등짝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햇볕을 흡수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겁더군요.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제 낮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기력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보신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몸에 살을 좀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서 살면 우리의 삶은 비만과 과다한 콜레스테롤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밥 한 끼 먹기가 만만치 않았던 시절, 춘궁기가 있었던 그 시절 개념으로 보신을 생각하고 이미 먹을 게 넘치는 데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또다시 보신을 한다면 우리의 몸이 견디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항상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절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절제의 미덕이 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깨닫게 됩니다. 6월 14일 한국 장전 시간으로 만나는 오늘 시간에는 최근에 불고 있는 밈 주식의 열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옛날에 다 경험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경험했던 거고 새로운 흐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드리고, 자, 그러면 결과치가 어떻게 됐느냐, 사안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나하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학도 TV 6월 14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책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핵심 사례를 배우는 재무제표 분석 30분 완성.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재무제표 분석 무슨 30분 아이고, 이게 광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안 보고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펴봤어요. 이게 이제 현장에 있는 실전 투자자의 그 재무제표 분석이라서 제가 하는 재무제표 분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30분 완성은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30분 만에 대략적인 걸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의 책이에요. 이건 무슨 운전면허 시험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 표지도 정말 촌스럽게 그지없는데요. 내용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책 광고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 설명을 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있고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 회계학과 출신이나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그렇게 어렵게 접근은 안 하는데 저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이렇게 나하고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그 결점이 있는 책인데, 껍데기 후지지, 제목 후지지 막 그랬는데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즈니스 어디야? 북비즈니스? 스마트 비즈니스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역시 15일, 16일 있을 FOMC, 우리니까 16일이면은 수요일 우리나라 그럼 목요일 새벽 아침 뭐 이런 정도 대략 그 줌에 나오겠죠. 뭐 이런 회의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네, 뻔하죠. 아마 파월 의장은 별 얘기 없이 지나갈 것이고, 그 중에 이미 3명은 매파적으로 돌았어요. 패트릭 하커, 그다음 또 댈러스, 이런 등등의 분들이 돌았어요. 여기서 몇 명이 더 돌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인 통계를 보면 이제 7월달, 8월달에 대한 예상치가 좀 있겠죠. 그래서 7월달, 8월달의 예상치가 지금 6월달까지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에서 살짝 승고르기를 한다면, 즉 우상향하던 방향이 옆으로 플랫하게 이런 정도 또는 살짝 내려간다면 대부분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할 걸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면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해를 했고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고,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근거는 이번에 이 물가 상승률을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중고차 쪽이 상당히 큰 규모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반도체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그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현재 이런 상황들은 조금 해소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또 하나 그때 가서 복병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가격 공짜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주고 자동차들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가격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의 원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신차 가격의 가격 상승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상승 수준이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때릴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향후에 이런 생각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밈 주식이 지금 아주 아주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게임스톱, AMC, 뭐 이제는 블랙베리까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몇몇 종목들이 계속 톡톡톡톡 뛰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레딧이라는 이 커뮤니티가 생긴 것에서부터 연유했죠.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들의 힘이 이렇게 응집되는 창구가 없었는데 이 창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해당 기업들이 주가가 뜨니까 막 10배, 20배 뜨니까 어떤 일을 하죠? 네, AMC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때리죠. 네, 유상증자를 때려서 이제 주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당연하죠. 회사 어려웠는데 주식시장의 원래 근원적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입니다. 기업이 돈을 땡겨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 발행하는 것도 물론 뭐 IPO 쪽 시장에서 뭐냐면 막 10년, 20년간 막 바닥에서 긁으면서 열심히 노력한 기업주들과 대주주들이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사회의 평가를 받고 싶고 대가를 받고 싶어 할 때 원래 그 자본금 대비 뭐 자본금 뭐 10억이었는데 이걸 뭐 1000억으로 상장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보상을 받는, 그동안 나의 삶의 고생을 보상받는 이런 과정들은 또 IPO 과정이고, 어쨌든 자금 조달이에요. 그것도 자금 조달이고, 이런 자금 조달 창구로 회사들이 더 자금을 어디서 쉽게 땡겨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서 돈을 안 땡기면 어디서 땡겨요? 은행에서 땡기는가? 사채시장에서 땡겨요. 사채시장 금리가 높고 소문나면 저 끝났어. 저 회사 끝났어. 야, 조심해라. 이러면서 다 박살나니까 이런 쪽이 아니고 이제 은행에서 땡기고 더 보다는 회사 신용도에 영향을 덜 미치는 자본시장. 내 주식,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아도 돈을 땡기는 시장에서 돈을 땡기는 거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본령이 맞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가 나오든, 그 다음에 또 전환사채가 나오든 이런 거 나와서 할인가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물타기가 되면서 주가는 떨어지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유상증자 비싸게 해가지고는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유상증자 비싸게 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었어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거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국에서는 스펙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새로운 사건이냐, 새로운 흐름이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된 현재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이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거래를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펀더멘털은 집에 갔잖아. 이미 펀더멘털이 어딨어. 이런 게 펀더멘털 없는 시장이에요. 펀더멘털 안 따지는 거고 뭐 순수 모멘텀 투자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어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 변동과 그 다음에 사실 가격은 가치를 설명해 주나요? 기업의 가치 설명 전혀 못 해줘요. 가격이라는 건 사실은 한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이 어떻게 뭐 5만 원 같다, 어떻게 10만 원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많이 봤잖아요. 뭐 바이오 주식에서 뭐 옛날보다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의 1 토막이 거짓이고 지금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가격이라는 건 본질 가치를 제대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격은 표시일 뿐이에요. 시그널, 일종의 시그널인데
진성 시그널일 때가 있고 진성 시그널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요. 경제는 산책하는 주인이고 개는 그 표현되는 주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또 개별적으로 오면 주인은 개별 주식의 본질 가치이고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는 그 기업의 주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가는 본질적으로 그 본령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건 심리 게임인 거죠. 여기는 심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려운 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과 표현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기표와 기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은 기의과 기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어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너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언어라는 툴이 완벽한가요? 완벽한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또 나쁜 생각 든다. 여러분 또 오늘 방송사고 한번 지를게요. 더 지릅니다. 방송사고. 자, 왜 말도 안 되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불륜이 발생을 하나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요. 도대체 왜 그러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거야. 기표 기이 차이가 엄청난 거지. 결혼을 한 기혼자들 중에 상당수는 말이죠.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뻥카를 잘 지르더라는 거지. 응? 이 기혼자한테 그 미혼자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기혼자 이 뻥카가 빵빵 터지는 거야. 난 진짜 내 눈엔 너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세상이 온통 너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이미 너로 가득 찼어. 뭐 이런 대패 이런 게 왜 이게 뭐냐? 자기의 기보다 기표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와 기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순수한 이것도 남녀 차별을 할게요. 순수한 남자들 중에 말 못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마음은 이런 막 보글보글 타는데 떨려 해서 요만큼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와 기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너무 과소, 여기는 너무 과대.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차이는 결국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격의 변동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하느냐 본질하고는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건데 시간 다 됐네. 빨리 할게. 기술적 분석 중요하고 거래량 폭증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 그 세력권이 등장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래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어내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 100년, 2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에서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남아있나요? 일본의 쌀 거래에서 그게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거래의 신 혼마 이게 뭐 쌀 가지고 주로 거래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래의 신 혼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본질적인 얘기보다 이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의 얘기, 심리를 어떻게 읽었느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전으로 1980년대, 90년대 읽었던 꼭 읽어봐야 되는 교과서 같은 책이 뭐였냐면 1번 우라카마야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이 읽는 법에 흐름이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산병, 뭐 이렇게 흑산병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심리가 중요하고 그때는 본질 분석이라는 세계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렇게 위대하게 됐냐면 처음으로 1930, 40년대에 처음으로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 전에 누구 있었어요? 이렇게 르페르버가 지은 그 책 있잖아요.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 상당 부분은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이었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표현되는 기업 분석 방법을 갖고 와서 그것이 위대하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잉태의 씨앗과 그 열매, 더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버펫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거 옛날부터 있었고 이런
투자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지금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했는데 방송 시간 다 끝났어.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너무 적어요. 저희 선배들, 제가 회사를 지금 20년 다녔고 그 선배들, 같이 일했던 선배들 중에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안 세집니다. 별로 없어서. 한 손가락으로도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정말 0. 몇 %대, 1%도 안 돼. 0. 몇 %대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이거 그야말로 거래의 신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몇백 년 전에도 있었던 거래 방식인데 그때 쌀이라는 품목 한 개로만 했단 말이에요. 줄다리기처럼. 지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선물 옵션 시장도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혹시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좀 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데는. 근데 지금은 과거와 달라진 게 단일 품목 종목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요거 하나면 여기서 주거나 사나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를 읽어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좀 하다가 에이씨 안 되면 딴 데로 휙 가. 지금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이걸로 넘어온 거, 민 주식으로 넘어온 거면 휙 오잖아요. 근데 주식은 몇 개예요? 한국에만도 2,000개가 넘어요. 미국에는 더 많아요. 대표 지수 종목이 500개야. S&P 500. 그 외에 또 너무 많아.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레딧이라는 곳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언급을 하니까 거기에 쏠려 있을 뿐이지만 끝없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 문제는 뭐냐면 이건 노하우가 쌓이지 않습니다. 지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에 좌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죠. 물론 기본 우리 이제 가치 투자에서도 운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하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기열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안 만들어집니다. 잘. 정말 거래 신 외에는 방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고로 압구정 XXX라는 선배가 계셔요. 한때 그 옛날에 200억을 벌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천억이에요. 선물 옵션 투자에 2천억인데 그분 지금 거의 더 적치기는 아니에요. 빠졌어요. 소문에 의하면 몇 분의 몇 토막이 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도 더 이상 안 되니까 멈췄겠지. 그래서 소소하게 하시겠지 지금은. 적치기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가치투자적 계열에서는 정말 종잣돈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백억, 몇 천억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우가 쌓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미래가 있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미래가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구경거리로 넘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월요일 아침 조금 흥분했는데 딴소리하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월요일 오후에는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잠잠하게 FOMC 회의 때까지 있을 것이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잠시 변동성을 가질지 말지 결정될 것이고요.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심하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나쁠 거라고 조심하자는 건 아니에요. 과열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6월 14일 한국장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